이숙번은 자신의 딸을 세자빈으로 만들기 위해 온갖 방법을 동원했습니다. 하지만 원경은 이를 쉽게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원경은 정보원 판수를 통해 안성군의 딸이 밤골 김씨에게 받은 폐물을 일부러 돌려주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따로 있었습니다. 그녀가 폐물을 숨기기 위해 여종에게 죄를 뒤집어 씌웠고 억울하게 누명을 쓴 여종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했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원경은 더욱더 안성군의 딸을 세자빈으로 들릴 수 없다고 결심했습니다. 대신 그녀의 눈에 들어온 인물은 김한로의 딸이었습니다. 그러나 태종 이방원은 왕권 강화를 위해 이숙번의 딸을 세자빈으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병권을 쥔 이숙번과 혼인으로 연을 맺어야 한다고 압박했습니다. 하지만 원경은 이에 맞섰고 두 사람은 다시 한번 충돌했습니다. 그러나 태종은 원경을 치켜 세우며 아들에게 내 어미 같은 사람을 만나야 한다는 말을 남겼습니다. 원경은 단순한 정치적 이유로 세자빈을 정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직접 시험을 보기로 결정하고 무명을 짜는 경합을 열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이숙번은 여기서도 계략을 꾸몄습니다. 그는 미리 완성된 무명을 채령을 통해 딸에게 전달하게 했습니다. 그 결과 그의 딸은 완벽한 무명을 내놓았습니다. 하지만 원경은 그녀가 직접 짜는 모습을 보고 싶다고 요청했습니다. 그러자 그녀는 제대로 무명을 짜지 못했습니다. 결국 원경은 부정을 간파했고 이숙번의 딸을 실격 처리했습니다. 원경은 부정을 저지른 자들에게 벌을 주겠다고 했지만 이숙번의 딸은 끝까지 모르쇠로 일관했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손가락에 끼워진 밤골 김씨의 반지가 원경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원경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그녀를 호되게 꾸짖었습니다. 모든 책임을 아랫사람들에게 떠넘기려는 태도를 질책하며 결국 김한로의 딸을 세자빈으로 확정했습니다. 한편 태종은 원경의 계획대로 밤골 김씨와 연관된 자들을 처단했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을 주도했던 민무질에게 역풍이 닥칠 수도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었습니다. 이 모든 일로 인해 원경의 아버지 민재는 점점 쇠약해졌습니다. 결국 그는 태종의 손을 붙잡고 내 아들들만은 살려달라고 간청했습니다. 원경이 온 힘을 다해 태종을 왕으로 만들었지만 태종은 민씨 가문을 벼랑 끝으로 몰아가고 있었습니다. 결국 민재는 세상을 떠났고 그의 죽음은 태종과 민씨 가문의 관계를 극한으로 몰아넣었습니다. 상이 끝나자마자 태종은 기다렸다는 듯이 민무구와 민무지를 제주로 유배 보냈습니다. 그리고 원경의 정보원 판수까지 체포해 그녀의 손발을 완전히 잘라내려 했습니다. 그러나 판수는 끝까지 원경에 대한 충성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이에 격분한 태종은 직접 그의 목을 베었고 그 장면을 지켜본 원경의 분노는 걷잡을 수 없이 커졌습니다.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자마자 동생들은 유배를 가고 가장 신뢰하던 이조차 처참하게 죽임을 당했으니 태종을 향한 원경의 원망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그 와중에 원경은 채령이 이 모든 일에 연루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결국 그녀를 무릎 꿇리고 질책하며 권력에 취해 무고한 사람을 희생시켰다고 꾸짖었습니다. 이제 두 사람 사이에는 완전히 돌아설 수 없는 선이 그어졌습니다. 그 후 원경이 판수의 시신을 묻기 위해 궐 밖으로 나갔다는 소식을 들은 태종은 이를 빌미로 그녀가 돌아오기 전까지 아무도 궐 안으로 들이지 말라고 명령했습니다. 한때 막강한 권력을 자랑하던 민씨 가문. 하지만 지금은 모든 걸 빼앗긴 채 제주도로 유배된 민무구와 민무질은 잃어버린 권력을 되찾기 위해 비밀리에 역모를 꾸미고 있었습니다. 태종의 병세를 악화시키고 세자를 왕위에 올린 뒤 자신들이 섭정을 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거대한 계획을 실행하기 위해선 누나인 원경 왕후의 도움이 필요했습니다. 두 사람은 원경에게 몰래 서신을 보냈습니다. 누님, 이제 가문의 영광을 되찾아야 할 때입니다. 태종을 몰아내고 세자를 왕으로 세우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왕권을 안정시키고 누님도 다시 권력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원경은 서신을 읽는 순간 분노를 참지 못했습니다. 가문보다 남편을 택한 그녀였지만
그렇다고 동생들을 배신할 수도 없는 상황. 원경의 마음속 갈등은 깊어져 갔습니다. 한편 명선대부는 자신의 비리를 감추기 위해 원경이 태종에게 보낸 서찰을 빼돌렸습니다. 태종이 사찰에 하사한 토지를 빼돌린 사실이 드러날까 두려운 그는 태종의 관심을 돌리기 위해 민무구와 민무질이 역모를 꾸미고 있다는 사실을 일부러 폭로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명선대부는 이숙번에게 원경이 태종과 접촉하지 못하도록 그녀를 회암사에 감금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심지어 최악의 경우 원경을 제거하라는 명령까지 내렸습니다. 그러나 원경은 그렇게 당하고 있을 여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목숨을 걸고 몰래 사찰을 빠져나왔고 곧장 신문고로 향했습니다. 그곳에서 원경은 세자빈에게 도움을 요청했고 세자빈은 태종이 신문고로 오도록 유도했습니다. 마침내 태종과 다시 마주한 원경. 그녀는 기다렸다는 듯 모든 사실을 밝혔습니다. 전하, 백성들에게 전달돼야 할 구휼미가 중간에서 사라졌습니다. 사찰에 하사된 땅도 명선대부에게 빼돌려졌습니다. 그리고 저 이숙번에게 감금당했습니다. 이숙번은 필사적으로 변명하며 모든 것은 명선대부가 꾸민 일이라 주장했지만 명선대부는 이미 도망칠 궁리를 하며 슬금슬금 자취를 감추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결국 그는 간호들에게 붙잡혀 돌에 맞아 처참한 최후를 맞았습니다. 궁으로 돌아온 원경은 무너진 기강을 바로잡기 위해 즉각 조치를 취했습니다. 특히 채령이 인사 문제에 개입하려 했다는 사실을 빌미로 그녀를 궁에서 내쫓으려 했습니다. 채령은 왕의 허락 없이는 궁을 나갈 수 없다며 필사적으로 저항했지만 원경은 내명부의 수장은 나다라며 단호하게 맞섰습니다. 결국 태종도 원경의 손을 들어주었고 채령은 궁에서 쫓겨나고 말았습니다. 한편 태종은 역모를 꾀한 민무구와 민무질에게 자결을 명했습니다. 결국 두 사람은 죽음을 맞았고 남편과 두 아들을 잃은 어머니는 충격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왕을 사위로 두고 딸이 중전이 되었지만 결국 가족을 모두 잃는 것보다 더 큰 형벌이 또 있을까요? 세월이 흘러 충녕대군과 양녕대군이 장성하며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민씨 가문의 마지막 희망이었던 두 동생 민무율과 민무애는 여전히 태종에 대한 원망을 품고 있었습니다. 양녕대군에게 슬쩍 속내를 내비쳤지만 그는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못한 채 자리를 떠났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태종은 양녕대군의 태도를 못마땅하게 여기기 시작했고 원경왕후 또한 점점 양녕대군보다 충녕대군이 왕이 될 자질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과연 원경왕후는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요? 그리고 태종의 마음속에서 왕세자의 자리는 무너지기 시작하는 것일까요? 앞으로 펼쳐질 이야기를 기대해 주세요.